이 사진 한 장 저희가 오늘 함께 모이신 5분을 이렇게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는요,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오른편에, 대통령의 오른편에는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이 있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왔다면 어느 쪽에 서시게 되나요? 이해훈 대표 이쪽에 계시게 되나요? 자리에 거기 네. 왜냐하면 이쪽에 저 여당, 이쪽에는 제1야당 대표 이렇게 되겠는데 네. 오늘 이해훈 대표가 그 홍준표 대표가 빠져주는 바람에 아주 그 제1야당 야당의 대표로서 네. 아주 그 몫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봐서도 그렇지만요, 웃을 땐 좀 웃어야죠. 그리고 저 뭐 싸울 땐 또 싸워야 되고 네. 이래야 되는데. 저런 자리에서 뭐 굳이 내가 빠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다고 수해 지역에 가서 그냥 박수를 완전히 받고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착실히 받고 왔느냐. 또 거기 가서 거기 나름대로 또 왔다가 금방 뭐 1시간쯤 그것도 합해서 1시간 점심 네. 먹고 나서 또 잠시 뭐 그런 식으로다든지 또 거기 아까 사진 장면 기자들이 꼭 그런 장면만 찍어요. 뭐냐면 이게 잡으니까 그거 하면서 예의도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거는 그래서 저 이제는 큰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투쟁적인 투사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라면서 그 바로 이제 오늘 같을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같이 대통령하고 같은 동급에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줬으면 자기한테 훨씬 좀 이익이었을 텐데 그 점에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네. 107석의 제1야당 대표가 빠져서 절반의 협치였지만 모인 분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잉어도 외가리가 잡지 않도록 줄까지 쳐줬다. 산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가이드처럼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바로 잉어 연못 있는 청와대 상춘제. 이곳으로 본관이 아닌 상춘제로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정미 대표는 강아지용 마약 방석이라는 것까지 선물로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으로 분위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들을 이 자리에서 모셨어요. 예. 보통 옛날에는 그냥 본관에서 했는데 여기에 좀 더 성의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는데 예. 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시원한데요. 날씨가 더워서. 예.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는 상춘제에서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없었던 사용을 것 같죠. 안 했다는 것 같고요. 새해 뭐 마루나 찡찡이 토리 다 안아주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토리한테 대통령님 품 대신 다른 마약 방석을 준비를 해와서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토리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건 대통령께 드리는 거예요. 토리한테 토리 선물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아니에요?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되겠는데. 큰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보기에도 한아름. 저 선물 두고 오느냐고 힘들으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선물인가요? 저 뭐 엄밀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반려견, 토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뭐 청와대 내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뭐 그래서 지금 마루하고 찡찡이하고 토리하고 3마리가 있으니까 3마리를 다 안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아주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토리를 안아주지 못하면 저 마약 방석에 놓으면 거의 문재인 대통령 품처럼 편안하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 좀 맞춤형 선물을 제공을 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마약 방석이 왜 마약 방석이죠? 저게 제가 안 앉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개가 앉으면 너무 편안해서 그 방석 바깥으로 잘 안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개가 굉장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해서 개 입장에서 본 마약 방송인 거죠. 아무래도 정의당에서는 지난번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책 선물을 가져와서 여러모로 선물로 이런 회담의 의미를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분위기를 녹이는데 한 몫을 하셨네요.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저 선물이요. 그러니까요. 사실 선물을 가지고 오면 분위기가 확 풀어집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주 조그만 선물이라도 선물을 주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화기애애해지거든요. 사실은 저 자리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건의할 내용도 많고 또 뭐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뼈아픈 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저 자리가 딱딱해질 수도 있는데 상춘제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도 일단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의미를 보여준 것 같고 네. 또 저렇게 선물을 가지고 가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농담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분위기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따뜻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또 모두가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도 그렇고 저기 참석하신 대표들도 상당히 좀 열린 마음으로 참석한 게 아닌가 참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BN 청와대하고 각 당의 취재진이 중식 코스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여름 무더위를 식힐 만한 중식인 것 같은데요. 전복 냉채, 게살, 죽생 버섯 스프, 일품 해산. 물론 이제 뭐 싹스핀 요리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너무 또 모자르지도 않은 그냥 어느 정도 격식에 맞춘 가장 좀 일반적인 그런 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회동 모습 보시면 여기 아까 좀 판넬도 그렇고 다들 표정이 굉장히 밝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밝은데 왜 국회만 가면 그게 잘 안 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표정으로 보여주는 밝음, 화합보다는 네. 실제로 국민한테 보여주는 실질적인 협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러니까 저도 홍준표 대표가 안 오신 거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물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셨겠죠. 일명 수회 도시락을 드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요. 좀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수해 도시락을 드셨는데 홍준표 대표가 와서 같이 어쨌건 국정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또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네. 서로 그 안에서 뭔가 협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머지 대표분들께서도 저렇게 환히 웃고 계시만 네. 국회에서 뭔가 하나가 통과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요즘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 협력, 타협을 통해서 좀 국민들 보기에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가면 무조건 칼국수예요. 그래서 네. 그것도 워낙 이분이 또 빨리 드시니까 아, 그렇죠. 예, 상대가 누구든 빨리 드셔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 나중에 나와서 별도로 또 뭐 국수를 참 식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손님을 모실 때는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좀 예의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 좋은 걸로 한다든지 자기 그래도 소탈한 면은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네. 이미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 좀 희생해라 이런 셈이 되는데 칼국수 저 밀가루를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도 그나마 저 오늘 같은 데는 보면 뭐 괜찮은데 이제 아마 그 김정숙 여사 요리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전번에 원내대표 때는 그 직접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 네.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 하나하나 뭐든지 이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좀 보여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히려 몸풀기에 들어갔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부터 전달이 됩니다.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추미애 대표의 모습도 많은 분들이 지켜봤는데요. 청와대 그리고 국민의당에 각각 못다한 말 오늘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털어내시는 듯했습니다. 의미심장한 팔짱 그리고 상추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느끼셨어요? 두 남자의 팔짱을 끼고 제가 입장했는데 너무 경무열이셔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아유 뭐 이게 뭐 주격이고 뭐고 좀 들어줘야 뭐 그러니까 추 들어간 걸 다 싫어한다고 고추, 배추, 상추 이 3종을 지금 못 드시고 있어요 그쪽은.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데 마치 빼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실제 뺐어요. 아 그래요? 실제 빼는 것처럼이 아니고 실제로? 실제 저를 거부했어요. 많잖아요 공개됐죠. 근데 그냥 빼는 정도가 한 사코 빼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저기 아니죠? 이건 우리 게 아니죠? 이거 저 뭐야 무슨 개미 무슨 그 저 뭐야 저 매미 이거 매매예요? 붉은 저 매미 매미요? 매미예요? 중국에서 아 이게 매미입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대통령은 이런저런 당부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았는데 추미애 대표도 역시
뼈 있는 농담이 계속됐습니다. 상추, 고추, 부추, 삼추를 다 야당은 못 드시는 것 같다. 아무래도 과거에 추경 추자만 빼곤 다 해주겠다는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사실 근데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추경이고 뭐고 좀 통과가 안 돼서 힘들다 이 말을 네. 또 추미애 대표한테 했어요. 그 말은 또 어찌 보면 협치를 좀 잘해주세요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이제 발언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협치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반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으니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청와대에서 사과를 대신해서 어쨌든 풀리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일정 부분 묻어나는 부분이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네. 추미애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을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이 마당에 또 저렇게 네.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기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부분이 또 밖에 나가거나 또 외부의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또 다른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니까 좀 네. 크게 그 부분은 좀 이제는 접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추미애 대표는 그 부분이 마음이 많이 좀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기서 저 자리에서도 고추, 배추, 삼추, 삼종과 본인의 추미애 이 추자 들어간 거 다 싫어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제는 좀 넓은 마음으로 네.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팔짱을 꼈던 장하성 실장.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오늘 추미애 대표 팔짱을 이렇게 껴주면서 들어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게 앙금을 풀어내실 수 있는가요? 유머 있는 화해 저는 제스처일까요? 어쨌든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수뇌부가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는 그 자체로서는 모양이 참 좋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아마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의 그런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인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었다는 데 대한 그런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한 걸 이 부분을 놓고 정가에서 좀 갈등이 있느니 추미애 대표가 소외를 받았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임종석 비서실장 또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팔짱을 끼면서 우리 네.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잘하겠습니다의 어떤 의미 그런 의미를 대통령한테 전달하려는 것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네. 추미애 대표가 뒤에 이렇게 사추 얘기를 하면서 앙금을 일부 털어내는 그런 유머를 통해서 털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좀 그동안 본인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전국의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네.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거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나는 열심히 했다. 그 좀 네. 마음에 좀 억울함이 있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네. 왜냐하면 고추, 배추, 부추 등 이게 삼종 다 저 사람들이 못 들고 있다. 이럴 정도나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 좀 서운한 점이 있다. 이런 이제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추미애 대표 최근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역시 여당의 대표는 이 품이 넓고 폭이 넓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투사같이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좀 추자를 모두가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폭넓은 흔히 하는 말로 광폭 정치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야당 측에서는 오늘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하실 말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온 브리핑만으로 보면은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경질을 이해운 대표가 전달 의견차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문 대통령도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손뼉도 마주쳐야 하니 선거 전일 모두 있자고 제안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서 오늘 아까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잘 웃으셨으나 네. 뼈 있는 말을 하나 하셨죠.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죠. 한참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결단을 보여달라.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것도 어찌 보면 야당을 존중하는 것의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거취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네. 이제 사실 지금 요즘에 가장 힘든 곳이 국민의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 그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인데요.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쨌건 지금 현재 국민의당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네. 우리 선거 전에 있었던 거 다 잊자. 그 얘기 뭘까요? 지금 현재 문준용 씨에 관련된 이제 증거 조작 관련된 문제 서로에 대한 비방 같은 것도 멈추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야당에서는 문준용 씨 취업 그 비리 관련해서 아예 그걸 특검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과거 일은 좀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오늘 좀 동의를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추미애 대표가
확 이제 뭔가 전국 경색을 만들어냈던 게 사실 그 부분 때문이었는데 그 부분도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다 수습을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 상춘제. 이곳으로 본관이 아닌 상춘제로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정미 대표는 강아지용 마약 방석이라는 것까지 선물로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으로 분위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들을 이 자리에서 모셨어요. 아, 예. 보통 옛날에는 그냥 본관에서 했는데 예. 이게 좀 더 성의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보기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는데 예. 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시원한데요? 네, 날씨가 더워서. 예. 예.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는 상승제에서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없었던 사용을 것 안 같죠? 했다는 예. 것 같고요. 새 마루나 찡찡이 토리 다 안아주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토리한테 대통령님 품 대신 다른 마약 방석을 이 사진 한 장 저희가 오늘 함께 모이신 5분을 이렇게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는요.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오른편에 대통령의 오른편에는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이 있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왔다면 어느 쪽에 서시게 되나요? 이해훈 아, 대표 이쪽에 계시게 되나요? 자리에 거기 네. 왜냐하면 이쪽에 저 여당 이쪽에는 제1야당 대표 이렇게 되겠는데 네. 오늘 이해훈 대표가 그 홍준표 대표가 빠져주는 바람에 아주 그 제1야당 야당의 대표로서 네. 아주 그 몫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봐서도 그렇지만요. 웃을 땐 좀 웃어야죠. 그리고 싸울 땐 또 싸워야 되고 네. 이래야 되는데 저런 자리에서 뭐 굳이 내가 빠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다고 수해 지역에 가서 그냥 박수를 완전히 받고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착실히 받고 그러면 안아주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토리를 안아주지 못하면 저 마약 방석에 놓으면 거의 문재인 대통령 품처럼 편안하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 좀 맞춤형 선물을 제공을 했다 봐야 될 것 저 같아요. 마약 방석이 왜 마약 방석이죠? 저게 제가 안 앉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개가 네. 앉으면 네. 너무 편안해서 그 방석 바깥으로 잘 안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네, 개가 굉장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해서 네. 개 입장에서 본 마약 방송인 거죠. 아무래도 정의당에서는 지난번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책 선물을 네. 가져와서 여러모로 선물로 이런 회담의 의미를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분위기를 녹이는데 한 몫을 하셨네요.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저 선물이요. 그러니까요. 사실 선물을 가지고 오면 분위기가 확 풀어집니다. 사실 네. 그렇잖아요. 아주 조그만 선물이라도 선물을 주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화기애애해지거든요. 사실은 저 자리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왔느냐 또 거기 가서 거기 나름대로 또 왔다가 금방 뭐 1시간쯤 그것도 합해서 1시간 점심 네. 먹고 나서 또 잠시 뭐 그런 식으로다든지 또 거기 아까 사진 장면 기자들이 꼭 그런 장면만 찍어요. 뭐냐면 이게 잡으니까 그거 하면서 예의도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제는 큰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투쟁적인 투사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라면서 그 바로 이제 오늘 같을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같이 대통령하고 같은 동급에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다. 네.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줬으면 자기한테 훨씬 좀 이익이었을 텐데 그 점에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네. 107석의 제1야당 대표가 빠져서 절반의 협치였지만 모인 분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잉어도 외가리가 잡지 않도록 줄까지 쳐줬다. 산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가이드처럼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바로 잉어 연못 있는 청와대 준비를 해와서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토리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건 대통령께 드리는 거예요. 토리한테 토리 선물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그럼 아니에요.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되겠는데. 큰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보기에도 한아름 저 선물 두고 오냐고 힘들으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선물인가요?
저 뭐 엄밀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반려견, 네. 토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청와대 내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네. 뭐 그래서 지금 마루하고 찡찡이하고 토리하고 3마리가 있으니까 네. 3마리를 다 안아줄 수 없잖아요.